이 자살서를 제기한 근거는요, 이수신이 노량해전에서 성척을 거두고 살았다. 그럼 이수신이 어떻게 됐을까? 선조가 이수신 미워했죠. 틀림없이. 그리고 선조는 이수신을 두려워했죠. 굉장히 셈을 냈어요. 백성의 환호를 받는 장수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신하들마다 이수신을 칭송한다는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이수신은 선조의 명령을 위반한 게 또 있어요. 노량해전 전에 뭐냐 하면은 이순신 장군 하면 이제 유명한 내용이 이제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거잖아요. 당시 상황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철학은 어떻게 보시나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내 죽음이라는 건 이수신에서 개인적인 최고의 가치겠죠. 자기의 생명. 뭘 위해서 알리지 말라는 겁니까? 알리면은 우리의 군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이 전투가 자칫 잘못될 수 있다는. 이 사람은 뭡니까?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이 가치가 이수신한테는 자기 생명보다도 월등히 중요했기 때문에, 장수로서의 이 책임이 월등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유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유언이 그냥 안 나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수신의 내면 세계에 무엇이 이수신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바로 드러내주는 소중한 우리의 교훈이 될 수 있는 유언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적군에게 알리지 마라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군에 알리지 말라든지 우리 야군에 알리지 말라는 건 같은 말입니다. 적군에 알리지 말면 적군도 알면은 우리를 너무 우습게 하고 공격할 거고, 우리도 알면은 사이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어떤 목적을 누구에게 알리지 말았건 이수신은 내 목숨보다는 우리가 전쟁에 이기는 것이 소중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일각에서는 자살설을 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왜 이러한 좀 해석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자살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힘으로서 뺏는 것을 자살이라는 거래요. 목을 맨다, 독약을 먹는다, 가스를 마신다. 이순신은 어떻게 죽었는데요? 날아오는 총알에다가 심장을 갖다 대서 죽었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자살이에요. 군인이 전쟁 치다가 죽는 것을 어떻게 자살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때 이순신이 죽고 나서 60년 후인가 어느 대감이요, 자살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 자살서를 제기한 근거는요, 이수신이 노량해전에서 성척을 거두고 살았다. 그럼 이수신이 어떻게 됐을까? 선조가 이수신 미워했죠. 틀림없이. 그리고 선조는 이수신을 두려워했죠. 굉장히 셈을 냈어요. 백성의 환호를 받는 장수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자기는 신하들마다 이수신을 칭송한다는 말이에요. 기분이 안 좋아. 아주 이 사람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이수신은 선조의 명령을 위반한 게 또 있어요. 노량해전 전에 뭐냐 하면은 이수신이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어서 회령포에서 경상 도망간 12척을 건지잖아요. 건져서 이진, 은안진 이렇게 약간 도주하는 듯이 피하면서 목포 쪽으로 향해 간다고, 아직 전투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갈 때 조정에서는 이수신이 싸울 형편이 안 되는 줄 알잖아요. 이수신 보고 육군으로 들어와서 싸우라 합니다. 수군, 그 배도 없는 걸 가지고 배 어째 싸우느냐, 육군에 와서 싸우라 합니다. 그때 이수신 난중일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박천봉이 와서 교지를 전하는 거예요. 전했다. 그때 이수신이 뭘 하냐면은 유성룡 대감은 경기도 지방을 순찰 중이라고 한다. 그 일기에 거기 딱 나와요. 그 다음에 답장을 썼다. 그 다음에는 마음이 되게 안 좋아서 술을 마셨다니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울적한 그 심경을 표현합니다. 이 일기를 저는 이렇게 유추를 해요. 교수를 전하는데 육군으로 와서 싸우라 하는 교수가 왔는 거예요. 그래 이수신은 바다를 잃고 육지에서 자기가 싸워본들 나라를 지키는데 뭐가 되느냐고요. 차라리 바다 죽어야죠. 바다를 놓고 육지로 가라. 이런 명령을 도대체 누가 내렸느냐. 유성룡 대감은 뭐 했느냐. 이렇게 틀림없이 물었을 거야. 그러니까 유성룡 대감은 경기도에 순찰 중이었다. 그러면 그렇지. 그 정성이 있으면서 이런 명령은 안 내렸을 거다 하면서 이수신이 답장을 썼는데, 그 답장이 조금 이런 취지였을 것이다 하는데, 그때 그 유명한 나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기로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음에 적이 감히 우리를 어찌지 못합니다. 야, 이 세 마리의 사자후를 날린다고요. 이 말은요, 이것도 항명입니다. 항명. 육군으로 와서 싸우라 하면 육군에 와서 싸우지. 무엇이 12척이 있다고 적이 감히 어찌지, 이런 것도요, 이수신이 만약에 살아나오면은 이 당파 싸움이 이수신을 어떻게 몰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어느 소설가가 소설을 쓴 불멸이라는 소설을 썼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읽어보니까 불멸이라는 게 그때 이제 KBS 드라마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 불멸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때 영의정이 유승용이 아닙니다. 이 산행강 영의정이 이수신한테 노량해전에 직전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니까 너는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 줄 알지? 네가 불멸하는 길을 찾아라. 거기서 불멸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불멸하는 길을 찾아라.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네 불멸. 역사를 뒤에서 보면은 어쩐 놈이 맞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 말이죠. 전쟁 직전에 밤 12시에 새벽부터 전쟁 시작하면 밤 12시에 내가 이 적을 쳐서 없애면은 다시 여한이 없겠습니다. 하늘이시여 꼭 이 전투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나간 전투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나간 전투에서 중간에다 이거는 공심이에요. 공심을 감추고 사심으로서 공심을 위장해서 자살을 도모한다? 그럼 이수신의 일생을 어떻게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아니 자살하는 사람이 무슨 그런 말을 유언으로 남길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자기들 생각에는 안 그래도 죽으면 혼자 죽이겠습니까? 막 삼족을 멸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그럴 바에야 이 전투에서 내가 죽자. 이수신이 하다못해 자기 떨어져서 자살을 했다면 또 몰라요. 자살을 해도 그거는 자살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칠천량해전에서 이혁기 전라우수사가 자살을 합니다. 전부 다 죽고 적의 손에 딱 죽는 일만 남았을 때 자기 스스로 던져가 죽는 거는 이거는 적의 손에 죽는 걸 피해서 죽는 거니까 이건 전사나 같아요. 이런 것도 자살이라고 해서는 안 되듯이 이수신은 적의 손 총 안에 죽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자살을 했다는 말을 앞뒤 사정도 안 맞고 이수신의 정신에도 안 맞고 방법면에서도 안 맞는 거 이것을 재미있는 추리로 저희가 한다는 것은 재미로 꾸며본 얘기인데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람은요 이 갑옷을 벗고 싸움에 임했기 때문에 총알을 맞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갑옷을 벗었다 면주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데 근데 이수신이 진짜 갑옷을 벗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막 요번에도 우리 보니까 뭐 거짓말이 안 행행합니까? 뭐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이럴 때는 막 거짓말로 가지고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선조실록에 있는 기록 중에서 보면은 거짓말이 상당 부분 있어요. 검증 안 된 말들이. 노량해전의 역사적 의의는 어떠한가요? 노량해전은 이수신이 가만히 있어도 왜적은 지금 철수 명령을 받고 도망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풍신수길이가 죽고 전군에 대한 철수 명령을 내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적은 지금 중요한 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 저 나라한테 가서 빨리 가서 왕이 죽었으니까 하게몬에 잡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싸워야 될 문제가 지금 들어가야 저거 본토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내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평화롭게 전쟁은 끝나죠. 근데 이수신은 달랐어. 그때 이수신하고 같이 있던 명나라 장수가 진린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진린이라는 장수는 명나라 도독입니다. 벼슬로 치면 당연히 이수신보다 높죠. 선조는 그때 명나라 장수들이 오면은 평신조두라에 버선발로 뛰어가서 맞이했다고 할 정도로 명나라는 상국이었고 이렇게 사대주의에 빠져 있었을 때인데 물론 그러니까 이수신은 명나라 장수 아래에 있는 장수이기 맞지만 이수신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킨다는 거지. 이 나라는 우리나라 백성은 내가 지키는 것이고 너는 나를 도와주는 것이요. 명나라 장수들은요 우리 백성을 직접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적은 물러간다는 말이에요. 7년 동안 이 나라에 빚힌 배악은 얼마입니까? 명랑해전을 승리로 이끄니까 왜적이 복수한다고 아산으로 가서 아산 이수신의 본가를 공격해서 셋째 아들 면이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그때 면이 21살인가 됐는데 면이 아주 아버지의 뒤를 이을 만큼 유능한 장수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면이 거의 죽고 그 면이 죽고 나서 이수신의 그 통곡하는 장면은 일기에서 차마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그만큼 그런 이수신은 잃었고 전란 중에 어머니 잃었죠. 우리나라 백성 수없이 능욕을 당했죠. 조정은 피난 가서 어주까지 갔다가 1년 넘어 와서 이제 돌아왔죠. 그것은 일본의 탐욕입니다. 우리나라를 먹고 명나라까지도 어째서 저가 강국으로 되겠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왔죠. 그래 왔다가 그 탐욕의 바람이 들으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 근대 무기하고 연결되고 이래 돼서 조총이라는 걸 마련하고 일본은 50년간 조총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총격술은 이제 상당히 발달되어 있죠. 우리는 그걸 미처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발달된 무력으로 가지고 이제 쳐들어와서 7년 동안 전쟁을 치렀지만은 저들은 결국은 한 땅도 못 얻었죠. 강화 협상을 통해서 명나라하고 우리나라 밑에 조선 8도 중에 4도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못 먹는 상태에서 왕의 철수 명령을 따라 저거는 이제 한단 말이에요.
탐욕의 무리들이 왔다가 이제 돌아간단 말이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이수신은 조선을 지키는 장수야. 공분이 생깁니다. 정의의 칼로서 이 탐욕의 무리를 응징하자는 거예요. 이수신은. 그 첫째. 그냥 절대 보낼 수가 없다. 그래도 이수신은 편선불반. 단 한 척의 배도 그냥 돌아갈 수 없다. 그냥 보내놓으면 평화롭게 전쟁이 끝날 수 있죠. 그래도 이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이수신으로서는 이수신의 나는 4대 가치를 사랑과 정성, 정의와 자력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자력은 어떻게 얘기를 했고 사랑도 얘기했죠. 이 정의도 이수신의 기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정의. 이수신은 성공을 거두되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는 성공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성공이 있더라도 바른 길이 아니면 그 성공을 아치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뇌물을 좀 주면은 일이 잘 풀린다. 그러면 좀 줄 수도 있는데 안 준다는 거죠. 이수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조카가 우리도 뇌물을 조금만 쓰면은 지금 좋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수신이 죽으면 죽는 것이지 구차하게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럼 조카를 오히려 다 이러거든요. 이수신이 눈앞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바른 길이 아니면 아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수신의 성공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수신은 이 마지막 이 정의에 이 탐욕의 무리를 정의의 칼로서 응징을 해야 된다. 이 응징은 내 목숨을 거쳐서 어떤 의미에서 복수죠. 원수를 갚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수신이 마지막 기도를 한 거라면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늘이 시어 도와주십시오. 기꺼이 내 목숨을 재단에 뿌리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런 기도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자기는 목숨을 걸고 정의를 세우고자 했던. 두 번째는 이수신이 이렇게 정의를 세워서 나가는 적을 가만히 놔둬도 될 것을 굳이 죽음으로써 적을 무찌른 이유는요. 다시는 적이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신이 300년을 적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300년. 300년 후에는 또 외색이 몰려와서 그때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나라를 갖다 바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수신을 전쟁이 끝날 때 이수신이 선난중일기가 안 읽었어. 이수신의 정신도 없어. 이수신을 그냥 묻어버리고 이수신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수신 죽고 이수신을 그때부터 이수신을 배웠더라면 이수신이 목숨을 걸고 적을 응징했고 그 응징의 결과는 이수신이 미래를 보고 다시는 침략해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는 막지 못했다. 후순으로서는 이수신을 몰란 게 굉장히 부끄러운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 가면. 그죠?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시국도 참 어지럽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그 이순신 장군을 좀 어떻게 적용해보면 좋을지 교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수신이 옥포해전에서 성첩을 처음 거주잖아요. 임금에게 장계문을 보냅니다. 성첩에 대한 장계문을 보낼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심분발, 함진사력. 이걸 이제 좀 내가 약간 뜻으로 번역을 해서 마지막 책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가 되어 일심분발을 하나가 되어 하셨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함진사력, 다한다. 사력. 이수신 성공의 원천적 가치입니다. 하나가 되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울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수신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제일 첫째죠. 하나가 안 되어서 다리죠. 이수신은 원균이라는 그 정말로 골치 아픈 이 장수도 부산 해전 같을 때 안고 갑니다. 하나가 되었어. 니는 빠져. 오늘 방해돼. 안 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라를 지키자는 목적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그것을 리더는 해낸다. 하나가 되게끔 부하 장수들도 하나가 되게끔 만들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죽자는 데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는 내가 아까 정성이라는 말을 했죠. 정성이라는 거는요. 한 마음이 되어서 죽기로 사는 겁니다. 정성은 쉬지 않고 죽기로 사는 것을 정성이랍니다. 이 정성이 지극하면은 다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그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잖아요. 유명한 그 명랑해전에서요. 명랑해전에서 이수신이 내일같이 명랑해전이 있으면 12척을 가지고 400척을 어떻게 깹니까? 답답한 심정일 때 이수신 꿈에 어느 신인이 나타났어. 이렇게 하면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진다 이라. 이렇게 하면 그 방법이 아주 안전해지는 거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 메시지가 거짓말은 아닐까요? 일기에 당신이 적었기 때문에. 왜 나옵니까? 그냥 정성이 지극해. 사랑의 뒷바탕이 정성입니다. 이 백성에 대한 사랑을 목적이라면은 이것을 이루게 하는 그 원동력은 정성이거든요. 정성이라는 힘이 바탕이 돼야 성공이 되는데 이 정성은 마음으로 지극하면은 하늘도 감흥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전을 아마 내려줬던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듯이 일심분발 함진살이기라 하는 것은 또 요가 말은 아니지만은 싸울 때마다 부산대첩 때도 비슷한 말을 쓰고 한산대첩 때도 비슷한 말을 쓰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싸워서 죽기로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 승리 원인을 자기가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수신한테 이수신이 위기를 국가가 넘어지는 위기를 건져낸 비결에 일심분발이 있고 함진살이기 있구나. 두 번째,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나를 죽이고 공을 살리면, 나를 죽이고 공이라는 것은 국가사회라고 보면 됩니다. 나를 죽이고 공을 살리면 나도 살고 공도 삽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다고 공을 죽이면, 내 이익을 위한다고 공을 죽이면 나도 죽고 공도 죽습니다. 국가사회도 죽어요. 이게 우리가 이수신한테 배워야 될 민주사회 국민으로서 이 국가사회에 대해서 특히 지도자들이 이수신의 정신을 받을 때 이것을 체득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수신은 말을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글을 잘 쓴 사람이 아닙니다.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쓸 수는 뭐지만 행동한 사람. 이수신 실천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뭐 정치 지도자에서 이미 사적생의 각오로 뭐 하는데 각오는 좋은데요. 사적생은 언제 쓰느냐 하면은 명랑해전 전날 씁니다. 이수신이 사적생하는 거는 절제란 말이에요. 우병법에 있는 말인데요. 필사적생이라 살라 하면은 죽는단 말이에요. 죽으려고 할 때 살 길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내일 같이 죽자고 하자. 그러면 혹시 살 일이 생길지.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정말 죽으려고 싸울 때 이런 피 맺힌 말이 나가야 돼요. 그게 이 힘이 있는 것이고 감동을 시키는 것이지 지 이걸 위해서 사적생 팽사하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전혀 감동 안 해요. 이수신의 말에 우리가 감동하는 이유는 이수신은 자기를 언제나 놨습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나 사회자리에서 통합하잖아요. 지금도 통합. 저는 통합이라는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 잘 살자는 말하고 같아요. 문제는 어떻게 통합할 거냐거든요. 이수신한테 배울 통합은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통합의 길이 열리지. 나를 안 내려놓고 통합하자는 말은 내 쪽으로 통합하라는 거 아닙니까? 너 항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통합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통합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나를 내려놓으라 해야 돼. 그것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수신 정신으로 받아야 될 두 번째는 나를 죽이고 공을 살리려 할 때 나도 살고 공도 살지. 나를 위해서 공을 어떻게 하는 사람은 다 죽었대. 그리고 이때 공이라는 것은 국가사회고 지금 우리가 이수신한테 받아야 될 건데 마지막 그 정신이라는 거는 아까 첫째는 일심분발 한진살이기고 두 번째는 나를 내려놓고 공을 주장해라는 거죠. 그래야 공도 살고 나도 산다. 거꾸로 가면은 다 죽는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 통합이니 다른 어떤 좋은 가치를 얘기한들 허무맹랑한 얘기에 불과하다는 감동을 못 줘요. 항상 감동은요 나를 내려놓을 때 감동이 돼요. 상대방은. 이수신은요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나라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이수신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수신이 그때 죽지 않고 영환을 그 다음에 잘 누렸으면 이렇게 감동은 안 할지 몰라요. 그죠? 그 희생정신이 바탕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헌법은 두 기둥이 있습니다. 1조의 첫째 기둥이 있고 7조의 두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1조는 뭐냐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하는 게 1조에 나옵니다. 그 법적인 표현은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5,000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에서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은 왕과 그 신하들 아닙니까? 그 신하들은 그러면 그 주인 자리에 국민들이 갔으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갔습니까? 7조에서 그걸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들을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딱 해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돼버렸어요.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가 1948년 7월 17일 날 민주헌법을 제정 공포할 때 이 두 기둥에 의해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권력 분립이 나오고 거기에서 인권 보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지도자들이 이수신을 본받으려 하면은 이수신은 400여 년 전에 사랑과 정성을 얘기했죠. 이수신은 봉사자의 피를 갖습니다. 이수신은 충의 대상을 백성에 낳았지요. 국가에 낳았지 개인에 안 낳았다는 거예요. 선조 이연이라는 사람이 안 낳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수신은 충을 바칠 때 한점 비굴한 점이 없었고 이수신은 왕의 개인사에는 관심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수신은 충은 어느 영화에
대사처럼 백성을 향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순신을 본받으려고 하면 오늘의 지도자도 우리나라의 뭐 헌법상의 지도자는 다 헌법상 공무원들 아닙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사법부들, 헌법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다 공무원들이다. 공무원들의 최종 밑바닥되는 기초가치는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라는 것은 내 이익을 놓고 주인의 이익을 받드는 사람을 봉사자라 하잖아요. 바로 이순신 정신 아닙니까? 딴가 헌법 정신이 이순신 정신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지도자들이 이 이순신 정신, 다시 말하면 봉사 정신, 사랑의 정신을 본받았고 나를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은 이 나라는 아무리 혼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지 이익을 내세우고 지 당파의 이익을 먼저 내세워서 여기에 통합을 하자 하면은 서로 싸움만 또 계속될 것이다.